이어서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기전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지 그걸 생각하면 먼저 패러데이 렌치의 법칙 생각해야 되겠죠. 그때 그 기전력은 자속의 변화를 이제 감은 권수죠. 그거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렌치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크기만큼의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파이 역시 이 자속이 이 사인파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을 통해서 이렇게 한 상의 유기기전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이번 강의에서는 역시 생략하고요. 이거 뭐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44 FM5 KW. KW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이거는 권선계수 그래서 우리가 분포권으로 감고 그다음에 단절권으로 감는다고 그랬죠. 그럴 때 유기기전력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고려한 값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주파수죠. 그리고 얘는 감은 권수입니다. 한 상에서의 감은 권수를 의미하고 얘는 자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KW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권선계수 KW는 단절권으로 감을 때의 권선계수, 분포권으로 감을 때의 권선계수 지난 강의에서 했었죠. 그것들의 곱이어서 이걸 고려해줘야 유기기전력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이 권선계수까지 고려하자 그랬었죠. 그러니까 단절권 계수와 분포권 계수, 단절권으로 감고 분포권으로 감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상의 유기기전력, 여기 한 상에서의 유기기전력은 4.44 FM5 권선계수인 KW까지. 그래서 이때의 주파수, 얘는 자속이고요. N은 한 상의 직렬 권수, 감은 횟수 이걸 의미하게 됩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한 상의 유기기전력은 4.44 FM5 권선계수인 KW까지 고려해줘야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전기자 이제 권선법에서 이제 파형을 개선하는 방법. 우리가 정연파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고조파를 제거하는 방법 방금 했죠. 우리가 단절권을 쓰는 이유, 분포권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고조파를 제거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크게 하자는 거죠. 일종의 얘도 분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로스 넓게 이렇게 감아줘야 고조파가 적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분포권, 단절권 방금 얘기한 대로 굳이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파형이 개선되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은 좀 감소하더라도 얘를 써주는 것이 파형을 개선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극이 짧은 것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큰 게 있는 것이 이런 고조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전기자 철심이죠. 전기자 철심을 4슬롯은 비스듬하게 경사를 준 슬롯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슬롯 자체 이것을 이렇게 일렬로 쫙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렇게 철심을 제작한다. 4슬롯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자 철심을 4슬롯으로 제작한다. 여기에서도 당연히 우리 직류 발전기는 교류로 발전되어 있는 것을 정류자를 거쳤기 때문에 직류 발전이고요. 지금 이 동기 발전기는 교류 발전입니다. 정류자가 없는 교류 발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당연히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직류 발전기에서는 직류는 당연히 R의 영향만 받게 되죠. LC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렇게 동기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니까 여기에서는 부하가 L 부하냐 C 분야에 따라서 또 이 전기자 반작용이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에 했었던 전기자 반작용을 살짝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전기자 자속의 영향이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하의 상태에 따라서 얘가 이제 달리 작용하게 됩니다. 교류에는 이제 이거 플러스 LC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니까 지상 L인 경우에는 주자속이 감자 줄어든다는 얘기죠. 진상 C인 경우에는 주자속이 늘어난다. 증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전기자 반작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N극, S극 사이에 전기자를 두고 회전시키면 기본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부하를 연결하는 거죠. 부하를 연결했을 때 비로소 이 전기자의 전류가 흘러서 부하에 전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기자에도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자속이 생기는 거죠. 자속이.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전기자에 의한 자기가 주자속에 영향을 줘서 얘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기자 도체 이 부분이죠. 지금 크로스 도트로 표현되어 있는 이 전기자 도체 전류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속 분포가 이동하고 또 중성축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의 결과가 뭐였냐면 이 주자속이 감소했죠. 우리 앞에선 직류에서 다뤘기 때문에 R 영향만 있기 때문에 보통 감소해서 감자된다 그랬었고요. 편중된다는 얘기죠. 자속이 편중되는 편자작용에 의해서 중성축이 이동하고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브러쉬 부근에서 이런 불꽃이 발생해서 정류 불량의 원인이 된다. 이거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기발전기 또는 동기전동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 R뿐만 아니라 L부하, C부하를 이제 고려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처음 한 번만 잘 이해하면 이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자극을 하나 그려봅니다. N극 하나 이렇게 그려보고 먼저 발전기인 경우에는 N극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거기에 순서대로 C, R, L을 이렇게 써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기자의 전류가 이렇게 크로스 형태로 들어간다 해서 이런 모양까지 그려주게 되면 여러분들 이 크로스는 뭡니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오른나사 법칙을 써보면 이 방향으로 자속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자속이 생깁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자속이 생기죠. 그거는 여러분 요거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지금 C의 화살표하고 이 화살표는 중복이 되죠. 얘도 이쪽 방향, 요것도 이쪽 방향. 그러니까 얘는 자속이 증자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L 보면 화살표가 이건데 얘는 이 화살표는 이 방향으로 돼 있죠. 서로 충돌하죠. 그러니까 얘는 자속이 감소한다 라는 의미로 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R은 얘는 이 방향인데 얘는 그거의 수직 방향으로 이 방향이 만들어지네요. 이 그림을 착안해서 다음과 같은 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의 효과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만 여러분 그릴 줄 알면 해석이 돼요. 자, 먼저 R부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R부하는 동상이죠? 상이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차자화 작용, 횡축 반작용 그랬는데 교차. 얘 봅니까? 얘랑 지금 교차하고 있죠. 교차자화 작용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그려보면 이쪽을 우리가 횡축이라고 하죠. 횡축. 얘는 직축 이렇게 얘기하죠. 직축, 얘는 횡축. 여기 R을 보시면 지금 얘랑 있는데 요 부분을 보시면 얘가 이 횡축이죠. 횡축. 얘는 요걸 해석하는 겁니다. 얘가 횡축이기 때문에 횡축 반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L부하를 보면 이 화살표, 빨간 화살표를 보면 이 방향이죠. 이 방향입니다. 일단 얘도 직축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자작용을 하고 있네요. 자, C 같은 경우도 바로 해석해 볼까요? C는 일단 증자고 화살표가 이 방향이네. 이 방향. 그러니까 얘가 이 방향이니까 직축 반작용. 봅시다.
C부하 같은 경우는 증자이고 직축반작용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얘를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객관식이니까요. 저 그림 가지고 이 동기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 그러면 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또 하나를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에서 자, 전동기에서의 반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동기 동일하게 이렇게 자극 하나를 그립니다. N극 하나를 이렇게 그리고 화살표를 그린 뒤에 아까 발전기에서는 여기가 CRL이었는데 그게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얘는 RLC로 이렇게 바뀝니다. 아니죠? LRC. 아까는 발전기는 CRL이었다면 전동기는 LRC로 얘네 둘이가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크로스를 그려주면 역시 이 방향으로 동일하게 시계 방향으로 자석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이 표를 알 수 있겠죠. 전동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 R 같은 경우는 횡축이죠. 횡축. C나 L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방향이니까 얘는 직축이죠. 직축. 그리고 L 보면 화살표가 중복이 되네요. 증자입니까? 감자입니까? 증자. C는 화살표가 얘는 요거 반대 방향이니까 감자. 그리고 직축. 얘는 횡축. 그리고 얘랑 교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 R부하 같은 경우는 얘하고 교차하고 있죠. 교차자와 작용의 횡축. 반작용. 그 다음에 L 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같죠. 증자되고 있고 요거 직축. C부하 감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얘도 직축입니다. 직축.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이 얘는 감자하고 직축 반작용이다. 이렇게 굳이 이 표를 외우지 않고도 이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하고 전동기를 좀 같이 그려봤는데요. 해석하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발전기는 앞에가 뭐가 와야 돼요? C가 오는 형태. 전동기는 L이 온다.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해석은 동일하고. 그러니까 이 발전기와 전동기 앞에 뭐가 오느냐 이게 은근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으로 요거 앞에 글자 딱 따가지고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C발이죠. C발. 이렇게도 외워야 됩니다. C발. 그러면 이제 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뭐 잘 나오니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그려봅시다. 먼저 발전기 가볼까요? 발전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자극 하나 이렇게 그리십시오. 여기 N극 하나 그리고 화살표 3개 그려서 자, 발전기인 경우는 뭐라고요? C발입니다. 여기가 C로 시작을 해야 돼. 그리고 R, L. 그리고 여기에 크로스 하나를 이렇게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화살표 이것만 그려주면 아까 그게 해석이 되는 거죠. 얘는 화살표가 중복이 되네요. 증자. 얘는 화살표가 반대네요. 감자. 얘는 교차하고 있네요. 교차자와 작용. 그리고 얘는 횡축. 그리고 얘는 직축 반작용. 이렇게 끝. 그리고 또 뭐 전동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자극 하나를 그립니다. 그려서 이렇게 화살표 3개를 그리고 전동기. 그래서 아까 얘가 C발이었으면 얘는 L이 온다는 얘기죠. LRC. 그래서 해석하는 건 동일하다. 이러면 이 동기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 해석이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꼭 그려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보시고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C발이다. 그리고 이 강의를 앞에서부터 돌려보시면서 반복해 보십시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외부 특성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외부 특성 곡선 그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직류기에서 했던 거 생각해 볼까요? 분권 발전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요 모양이었죠. 요 모양. 그리고 이때 부하를 걸게 되면 이때 전류 I, 여기가 단자 전압 V 이랬을 때 외부 특성 곡선이 요거였습니다. 이 전류와 전압 사이의 이 관계, 이게 외부 특성
부하 쪽 외부 특성 곡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가 있느냐 없느냐, 부하가 있을 때 없을 때 뭐 이때 우리가 무부하 전압, 그 다음에 전격 전압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애정 변동률 생각하자고 그랬고, 애정 정 들었을 때와 정 떨어졌을 때. 그래서 정 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여기 마이너스, 즉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이렇게 했었죠. 전격 전압 VN, 무부하 전압 V0 마이너스 VN, 퍼센트로 할 때는 곱하기 100.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이 퍼센트냐 비율이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퍼센트 있으면 100 곱하는 거고 비율로 하면 100 안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변동률이 꼭 퍼센트로 해야 되냐, 뭐 비율로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퍼센트면 당연히 100인 거고 아니면 뭐 100 빼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자, 전압 변동률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전격 전압 요거였잖아요. 전압 변동률이. 그래서 지금 외부 특성 곡선 이 I와 V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즉 단자 전압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전압이 낮았다가 올라갔네요. 즉 전류가 증가했다는 것은 부하량이 증가했다. 부하를 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하를 달면 일반적으로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 무부하일 때하고 얘는 전격 전압일 때하고 일반적으로 무부하 때는 앞에서 강조했죠. 그때의 기전력이 싹 걸립니다. 전격 전압은 내부 저항에 의한 또 내부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있으니까 얘는 좀 떨어지니까 일반적으로는 얘가 큰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지금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압이 올라갔다는 것은 즉 부하를 걸었을 때 계속 전압이 올라가는 이런 일반적인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죠. 이게 바로 C부하일 때 이런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C부하일 때. 그래서 C부하일 때는 일반적으로 수전단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우리가 페란티 현상이다. 이렇게 전자계학 시간에서도 또 전력공학 시간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즉 C부하는 오히려 얘가 커진다는 얘기죠. 얘가 커집니다. 즉 마이너스 한쪽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음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반대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으로 저항부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부하일 때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즉 부하를 걸게 되면 일반적으로 전압이 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L은 C하고 반대로 즉 얘보다는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쭉 더 떨어지는 것이 L부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이게 너무 헷갈리면 이거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하기보다 일단은 C부하일 때는 얘가 전류가 커짐에 따라서 늘어나요.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페란티 현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죠. C가 걸려있을 때 수전단, 즉 받는 쪽에서의 전압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C부하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달라진다. L은 어차피 그거의 반대니까 C의 반대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전압 변동률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거 이 자체를 묻는 문제도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정 들었을 때와 정 떨어졌을 때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실기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자 그리고 좀 몇 번째 나왔죠.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